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3년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기, 욕창 치료, 새벽 간호.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시누이는 명절에도 콧배기를 안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분배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줄 건 없어. 애도 못 낳은 게 무슨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3년치 눈물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린 건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진동 소리에 남편 박성준이 뒤척였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나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자 씨.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이 좀 말라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로 목이 마르다고. 어머니 지금 물 드시면 되잖아요. 부엌에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성준이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 해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아파트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싱크대 옆에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가 어딨더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서 15년을 사셨습니다. 정수기 위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거실이지. 근데 다리가 좀 무거워.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일어날 수 있으세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러지?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준이를 깨우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준아, 어머니 이상해. 빨리 일어나. 응?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야? 새벽 2시. 어머니 전화하셨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하셔. 어머니가? 아, 왜 이 시간에? 저는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 응급실까지 23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내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손이 잘 안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조금씩 어눌해지셨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좌측 뇌혈관 막힘입니다. 성준이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한가요?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혈전용해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열흘 만에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몸은 자유롭지 않으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성준이는 출장이 잦았습니다. 건설회사 영업부였는데 지방 현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 이번 주 대전이야. 미안해. 알았어. 내가 있을게. 고마워. 엄마한테 잘 부탁해. 고마워. 잘 부탁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난이 시누이 박성난 씨는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어떻게 됐어? 많이 안 좋아? 재활 치료 시작했어요. 오른쪽이 아직 불편하셔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내가 가고 싶은데 애들이 어려서. 큰애가 지금 수능 준비 중이거든. 네. 올케가 좀 잘 봐줘. 우리 어머니 까다로우신 거 알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머니 발을 마사지했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3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은 어려우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거 괜찮지? 응, 물론이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는 새벽에 자주 깨셨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하시니 혼자 이불을 못 여미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시기 어려우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도와드리고 물 드시게 하고 다시 재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습니다. 성준이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밥 맛있다. 어머니도 잘 주무셨어? 응. 제가 얼마나 못 잤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가려드셨습니다. 짜면 안 됐고, 딱딱하면 안 됐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국 왜 이렇게 싱거워? 어머니 혈압 때문에 싱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성준이는 이런 거 못 먹어. 성준이는 따로 드려요. 그럼 나는 환자 밥 먹으라는 소리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식이에요. 요새 유행해요.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8개월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기였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주째에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성준이는 현장에 있었고 어머니 재활 치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유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처치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며느리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요, 어머니. 좀 피곤해서요. 많이 무리하지 마. 어머니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이라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울 뻔했습니다. 성준이한테는 2주 뒤에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응,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기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 재활 치료 스케줄과 겹치지 않는 날로 맞춰서 어머니가 회복하시면서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재활이 잘 되고 계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을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저도 오른손으로 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 죽으면 집은 성난이 줄 거야. 저는 국을 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네, 우리 집 말이야. 아파트. 성난이 애들이 셋이잖아. 애들한테 줘야지. 네, 어머니. 당연하죠. 너는 성준이랑 살잖아. 성준이 버는 거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섭섭하지 않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어머니 집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는 착해. 성준이가 잘 만났어.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 그날은 몰랐습니다. 3년 뒤의 일이 그 대화 속에 이미 씨앗처럼 들어 있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TV를 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진짜 고마워. 성난이한테 맡겼으면 나 벌써 요양원 갔어.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창밖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던 날, 성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혼자 걸으실 수 있었고 식사도 혼자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떨어뜨리고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아래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왼손으로 침대를 잡고 있었는데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 빙글빙글 돌아. 저는 11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구급차 불렀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무서워.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구급차가 오는 8분 동안 저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작은 혈관이었지만 다시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성준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나 오늘 대구 있어. 많이 안 좋아? 재입원했어. 두 번째 뇌경색. 아, 일 마치고 갈게. 내일 저녁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 이후 어머니는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걸으셨지만 밤에는 화장실을 못 가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저귀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목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 며느리야, 나한테 기저귀 사줘야 할 것 같아. 네, 어머니. 제가 사올게요. 부끄럽다. 이 나이에 이게 뭐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짜로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트에서 기저귀 2팩과 욕창 방지 쿠션을 샀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저는 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하루 평균 4번, 밤새 한 번 더. 새벽에 어머니가 부르실 때 저는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장갑을 끼고 불을 켜고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덜 부끄러우시도록. 어머니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 괜찮았습니다. 처음 1년은 2년이 지나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이 시렸습니다. 잠을 못 자니 눈이 항상 충혈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인 증후군입니다. 쉬셔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지 3년이 되던 봄, 성난이가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결혼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성난이는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제야 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성난아, 왔구나.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성난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애들 이야기. 저는 차를 내갔습니다. 성난이가 돌아봤습니다. 옳게, 수고 많았어.
어머니 이렇게 깨끗하게 계시는 거 보니까 올케 덕분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려고 노력하세요. 성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진짜 잘 가꿔놨다. 올케가 정말 잘했네. 그래. 며느리 없었으면 나 진작에 갔어. 성난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날 저녁 성난이는 밥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한 밥을 먹고, 제가 차를 내온 것을 마시고, 제가 3년 동안 돌봐드린 어머니를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올케, 다음에 또 올게. 정말 고마워.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난이가 가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난이 왔다 가니까 좋다. 저도 좋았습니다. 가족이 온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다음 성난이가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에 가셨습니다. 세 번째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번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2주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집에는 샤워하러만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준이는 이틀에 한 번씩 왔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있으실 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지만 눈을 보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2분, 심장이 멈추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성준이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성준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성난이가 왔습니다. 남편과 아이 셋을 데리고 어머니. 성난이는 영정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손님들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성난이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명의 이전 관련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을 돌봤으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성준의 어머니.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다시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박성준의 할머니 윤명자 씨였습니다. 제가 3년간 모신 분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윤명자 씨의 딸, 저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가족끼리 나눠야지.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우리 집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도 못 낳은 게 뭔 가족이야. 아들 밥이나 차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3년이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 기저귀, 욕창 연고, 유산, 혼자 누운 병원 복도, 어머니 손을 잡고 기다리던 8분, 마지막 새벽 4시 32분, 그 모든 것이 1초 안에 지나갔습니다. 애 떨어진 게 벼슬이냐? 아들 밥이나 차려. 그 말이 공기 중에 걸렸습니다. 성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난이가 서명 펜을 들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가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결정하셨으면 따라야지. 저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유산을 그렇게 결정하셨잖아. 성난이 누나한테 주기로. 그건 할머니 유산 이야기고 나한테 한 말은 엄마가 좀 거칠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냥 넘겨.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준아, 나 3년 동안 할머니 기저귀 갈았어. 그게 며느리 도리잖아. 그 말이 나오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며느리 도리.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보상도 없어도 된다는 거야? 보상이라는 게 뭐야? 가족끼리 무슨 보상? 3년이야, 성준아. 3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일하면서 어머니 신경 쓴 거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영수증 3,800만 원. 서랍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별 이유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였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쏟아냈습니다. 3년치 영수증들이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병원비 입원, 외래, 재활치료, 1240만 원 간병 보조인 비용 비공식, 480만 원 의약품 위생용품 기저귀, 390만 원 욕창 방지 용품 의료기구, 170만 원 이동수단 택시병원 셔틀, 260만 원 식재료 어머니 특식 포함, 580만 원 기타 의류침구 생활용품, 680만 원, 합계 3,800만 원 전액 제 신용카드 결제.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한테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300만 원. 딸이 힘들다는데 안 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저는 식탁에 앉아서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성준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서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붙였다가 어머니, 할머니 49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성난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 일주일 뒤였습니다. 올케, 진명의 이전 언제 도장 찍을 거야? 성난 씨, 저 그 서류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저 영수증이 있어요. 3년치.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간병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저는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성난 씨, 저 피를 이어받은 가족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성난 씨가 아니라 저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올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저 영수증 3,800만 원 있고요. 간병 경력 3년 있고요. 어머니 육성 녹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전부를 바꿀 줄은. 성난이가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봐야겠어. 네, 어머니. 왜 서류에 도장을 안 찍냐고.
성란이가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저 3년 동안 할머니 모셨잖아요. 그거 어머니도 아시죠? 알지. 그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왜 가? 내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가? 내가 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 말이고. 일은 일이야. 어머니, 저도 일이에요. 저 3년이에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성준이는 뭐라고 했어? 성준이는 며느리 돌이라고 했어요. 그래, 맞잖아. 그러면 저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가족이면 유산에서 제외되면 안 되고, 가족이 아니면 간병을 강요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2가지. 성준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너 무슨 말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 뭘? 내가 가족인지 아닌지 물어봤어. 성준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나도 모르겠어. 설명해줘. 뭘 설명해? 나 3년 동안 뭐 한 거야? 어머니, 할머니 돌봤지. 왜? 왜라니? 며느리니까. 며느리라서. 그럼 보상은? 보상이라는 게 없지. 그거지? 성준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돈 이야기하는 거야? 응.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 3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준아, 나 병원에서 유산했을 때 혼자 갔어. 기억해? 응. 그날도 할머니 재활 치료 있었어. 나 혼자 처리하고 왔어. 너한테 말한 거 2주 뒤야.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상관이야.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나도 그러고 싶었어. 저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준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물소리에 섞어서 그게 3년치 눈물이었는지, 오늘 하루 눈물이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돌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3년 동안 들은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저는 3년 전에 저장해둔 파일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사진이 보고 싶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동영상이 보였습니다. 날짜 3년 전 봄. 파일명 할머니 병실 3. 저는 재생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낮이었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재활치료 후 쉬시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찍어. 어머니 좀 찍고 싶어서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런 거 찍으면 어떡해. 부끄럽게. 예쁘신데요. 이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게 뭔 예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떻게 되려나. 무슨 말씀이에요. 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나 알아.
요즘 몸이 달라. 어머니, 나 죽으면 며느리 어떻게 하려고. 성준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니야. 나 걱정돼. 며느리가 3년 동안 나 살렸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저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3년 동안 나 살렸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하게 녹음 상태 좋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는 지하철 2번 출구 근처였습니다. 최지훈 변호사, 가족법 전문, 인터넷 후기에 며느리 사건 많이 하신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기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상담비 15만 원. 저는 봉투에 영수증 묶음과 핸드폰을 챙겨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결혼 6개월 뒤 뇌졸중, 3년간의 간병, 유산, 며느리 몫은 없어. 애 못 낳은 게 무슨 가족이야. 최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증 있으세요? 네. 3,800만 원치요. 전부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네. 간병 기간 동안 본인 소득은요? 없었어요.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3년 동안 나 살렸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찍으신 거예요? 3년 전 봄이요. 그냥 찍어둔 건데. 몇 개나 있어요? 이런 영상이 3개 있고요. 음성만 있는 것도 2개 있어요. 최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3,800만 원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죠. 영수증이 있고 본인 카드 결제 내역이 있고 그 돈이 망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였다는 게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가족이어도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간병기여분 주장입니다. 상속법에 특별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상속인과 다른 경우 기여한 만큼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지만 영상 증거와 영수증이 있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혼 위자료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혼이요? 남편분이 협력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발언에 대해 묵인했고 본인이 유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남편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한참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선택지는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3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갤러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찍은 것들, 재활 치료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영상 기록 2년 전 여름, 며느리야 성난이보다 네가 낫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야. 성난이 나한테 1년에 한 번 와. 너는 매일 여기 있잖아.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요.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는 진심이야. 내가 알아. 음성 기록 1년 반 전 겨울. 며느리야. 내 어머니. 나 죽으면 집 반은 줘야 하는데 성준이한테 말해놔야겠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돼.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저는 그 파일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파일이 더 있어요. 몇 개나요? 합치면 5개요. 전부 보내주세요. 내일 저한테 오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날 밤 파일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내용별, 메모도 적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성준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성준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잠시 있었습니다. 먼저였습니다. 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래. 위자료도 청구할게. 보냈습니다. 성준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위자료? 무슨 위자료야? 나한테 귀책 없어. 변호사 선임했어. 변호사? 언제? 어제. 전화 너머 성준이가 멈췄습니다. 야, 이게 무슨. 성준아. 나 3년 동안 뭐 했는지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안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3년 전 그냥 찍어둔 영상 하나.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3년치 억울함을 증명하게 될 줄은. 그리고 3개월 뒤 법원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성난이 남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송 서류는 등기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하나, 성난이 댁에 하나, 성준이한테 하나.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서류 받으면 연락 옵니다. 합의하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제가 정할게요.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제가 쓴 돈 다 돌려받고, 집 지분 일부 인정받고, 위자료 따로.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게 가실 생각이시군요. 3년 동안 참았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서류가 도착한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야, 이 며느리가. 어머니, 저 3년 동안 밥값은 받아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성난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저는 답장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문 기일은 3개월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검은 바지, 아무 장식 없이.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증거 제출합니다. 판사가 직접 들을 거예요. 법정에는 성난이 남편이 왔습니다. 성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간병행위는 가족 간 자발적 돌봄이었고 법적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3년 동안 나 살렸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 죽으면 집 반은 줘야 하는데. 성난이보다 네가 낫다. 너는 진심이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난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및 영상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피청구인 측에서 반박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달 뒤에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 인용됩니다. 2,300만 원.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간병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집 지분 12% 인정. 이혼 위자료는 협의 이혼 기준으로 1,500만 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었습니다. 합산하면요. 현금으로 약 3,800만 원. 집 지분 12%. 성준 씨가 집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입해야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 결과 부당이득 반환 2,300만 원 이용 간병 기여분 집 지분 12% 인정 이혼 위자료 1,500만 원 합산 현금 3,800만 원 집 지분 12%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3년 동안 영수증 챙기신 거, 영상 저장하신 거, 그게 다 이긴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비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것 없이 그냥 비. 판결 다음 날 성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옳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응.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올케한테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성난 씨, 어머니 마지막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죠? 응. 새벽 4시 32분에 나 혼자 있었어. 성난이가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성난 씨, 나는 어머니 보내드린 거 후회 안 해. 그 3년이 나한테도 소중한 시간이었어. 근데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됐잖아. 알아. 올게. 이제 됐어.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혼자 방에서 3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것만 울 수 있었습니다. 카페 3년. 이혼은 협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성준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들어왔습니다. 집 지분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20평, 창이 넓은 곳, 햇살이 오래 드는 곳,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봄, 빛,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3년, 카페 3년. 손님들이 종종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왜 3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했거든요. 뭐요? 버텼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계실 것 같은 느낌. 며느리야, 커피 한 잔만.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둡니다.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그냥 거기 두고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웠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말 하나가 3년을 버티게 했고, 3년을 증명하게 했고, 결국 3년을 이기게 했습니다. 3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 되고, 영상이 되고, 판결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커피 한 잔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야, 나 죽으면 집 반은 줘야 하는데, 결국 그 말을 지켜드렸습니다. 제가 직접